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관에 들어서자 연호가 이어지고 지지자들의 손엔 부정선거 너만 몰라란 글귀가 적힌 빨간 풍선이 들려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파면된 지 47일 만에 택한 첫 공개 행보는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영화는 사전투표와 개표 시스템 조작 논란, 또 전산 개표 불신을 담고 있는데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가 제작진으로 함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람 요청에 흔쾌히 화답했고 그렇다고 대선을 고려한 행보는 아니라는 게 전 씨 설명입니다. 원래는 조용히 오셔가지고 이 영화를 보러 오는 2035 청년들에게 격려차 오늘 영화 보러 오신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이 감독은 앞으로 사전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대선 불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는 문구가 크게 새겨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거는 뭐 한 2, 3일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불복운동을 할 것이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관객은 청년 세대가 눈에 띄게 많았는데 계엄 선포 장면이 나오자 객석에선 환호가, 탄핵 선고 땐 욕설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때때로 끄덕이며 영화에 공감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고 취재진 앞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2주도 안 남긴 시점에서 부정선거 영화를 택한 건 그 자체로 메시지란 지적도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음모론 확산을 부추기는 대선 개입 의도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헌재 파면 결정 뒤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삼은 사전투표 조작 의혹 등 각종 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람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내고 영화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해킹해 이른바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수많은 관련자가 동시에 조작에 가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도권 거의 모든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양당 후보 간 득표 비율이 똑같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의혹들 역시 이미 선관위에서 해명하거나 법원 판결로 해소됐는데도 해당 영화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파장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한 전 대통령의 일정이라며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내부에선 대선을 앞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패한 지난해 총선을 떠올리며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이 또다시 선거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부정선거 영화 본다? 그러면 선거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벌써부터 6월 3일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한다면 이놈의 선거를 뭘 합니까?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려는 작전이 시작된 거라면서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이에 화답하며 국민을 조롱했다며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숨기고 가려본들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장내고 경제 파탄을 심판하고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원해는 그런 선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영화 관람에 이은 추가 공개 행보를 이어갈 경우 대선 레이스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자진 탈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가 전체 응답자의 56%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 28%를 앞섰습니다. 긍정 답변이 우세한 경향은 지지 정당을 가리지 않았는데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층이 중도층이나 진보층에 비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탈당을 긍정적으로 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 58%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26%,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11% 순이었습니다. 중도층과 무당층을 따로 떼어내 살펴보면 60% 이상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답변은 여러 정당 중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세대별로는 70세 이상에서 긍정 영향을 전망하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이번 탈당으로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보는지도 질문해봤습니다. 충분히 정리됐다는 답변은 34%인 반면 53%는 당 차원에서 제명 출당시켰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념 성향에 따라 반응은 엇갈렸는데 보수층에선 62%가 충분히 정리됐다고 봤지만 중도층 65%와 진보층 78%는 제명 출당이 필요했다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상반된 경향이 나타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대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하곤 제명 출당이 필요했다는 답변이 우세했고 40대, 50대 순으로 이 같은 경향이 높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 먼저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입니다. 저희 당 윤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 드릴 건 없습니다. 이미 탈당한 상태긴 한데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에 대해서 그런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기 위해 오늘 극장을 찾았는데요. 관련 화면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 관람을 마친 장면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인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는데 전한길 강사와 함께 관람했다고 하죠. 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선을 긋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일요일에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 소속한 그런 구성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그 영화 관람을 또 국민의힘과 지나치게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여러 차례 또 윤 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고 또 이 영화를 만든 분이 이영돈 전 PD입니다. 지금 이영돈 PD와 전한길 강사와 그리고 전한길 씨가 이제 보입니다.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영돈 전 TV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좀 파헤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고발성 영화를 냈다는 점에서는 그런 또 시의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원의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은 저는 자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지나치게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단체방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윤 전 대통령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누가 좀 말려달라.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저는 스스로 자기의 구속을 부추기는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행동 자체가 당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역효과를 주고 아마 이 순간에 민주당에서 그런 공격 안 하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고 영화 관람도 하고 마치 자기가 영웅인 것처럼 저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마 법사위에서 상당히 많이 법조계에 대해서 압박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오늘 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군인들이 당시에 문을 부수고라도 또 의원들을 4인 1자로 끌어내라 이런 실질적인 정언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이런 전체적으로 다 공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대통령이 저렇게 착각하고 자기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투사인 것처럼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닌다는 거 민주당이나 일반 시민들 또 탄핵을
찬성했거나 아니거나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대선이 이제 29일이면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거의 10일 가까이 둔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악재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악재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탈당 후에 첫 공개 행보잖아요.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럼 앞으로도 이런 공개 행보를 이어갈 걸로 보세요? 아직 뭐 정해진 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예, 오늘 이것은 뭐 꼭 공개 행보라기보다는 이 대선을 앞두고 이 부정선거 뭐 이런 좀 선거의 좀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이런 영화가 개봉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신 거지 뭐 이것을 꼭 무슨 뭐 공개 행보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좀 공정성과 그리고 그 투명한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지금 감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런 모니터링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그런 선거에 객관적인 그런 검증, 사실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앞두고 이제 나오는 뭐 이러한 영화를 또 본인의 생각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또 뭐 공개적인 행보를 그런 뭐 의도적인 공개적인 행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사실 뭐 이것은 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자연인 즉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지나치게 저는 뭐 국민의힘과 절부하기도 저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내심 좋아하는 것도 같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 작정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정청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상황에 미치는 어떤 결과를 보면 그런 평가할 수 있는데 뭐 즐거워한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하는 게 더 이상하고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모양새를 맞추어서 탈당하는 이벤트, 그러니까 민주당 표현으로는 위장 탈당 쇼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와도 제대로 된 비판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고 국민의힘과 완전히 관계가 절연됐다. 탈당한 자연인이니까 그 행보 자체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이 말씀을 그때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보고 들으라고 이런 공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내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첫 공개 일정을 했다는 것은 아직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탈당을 했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국민의힘 니들 봐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나를 절연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 제명이라든가 출당 등 당의 적정의 의지를 가지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 도래할 거라는 걸 몰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초래돼서 이게 선거에 주는 악영향을 전전긍긍하면서도 여전히 제대로 된 비판도 못합니다. 우리하고 무관한 사람 아니냐 하면서 등을 돌린다 한들 국민들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 몸이다. 내란 세력이 역시 이번 대선도 같이 치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김문수 후보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후보 어제 탈당한 자연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한 자연인이다. 재판을 잘 받으시길 바란다. 이런 입장도 내면서 또 김문수 후보가 영화도 보고 사람도 만나면 좋은 일 아닌가 이런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적절하진 않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예를 들면 유선상으로 또는 전원을 통해서 저런 말씀을 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적절치 않으니까 조금 선거 국민에서는 자중해 주세요. 이런 말은 유선이나 일단 개인 대 개인으로 얘기하는 건 좋지만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자충수가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저런 행위에 대해서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평범한 시민과 같은 행보입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지 민주당이 하듯이 이걸 엄혹하게 평가하는 게 과연 선거 전략상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반 국민이 있긴 있어요. 예전에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김호준 씨가 만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8대 대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K값 얘기하면서 그때는 분명히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때는 아마 지금의 민주당 계열 쪽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재명 현 후보가 그 당시 성남시장일 때도 이건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습니까? 이렇게 여쭈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지층에서 이거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시절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석패하고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무슨 K값 해가지고 상대적 득표율이까지 문제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 당시 성남시장 때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김원준 씨도 더 플랜의 영화까지 만들었던 것이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입장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해 분석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분석하게 되면 또 반박을 부르게 되고요. 이 공방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떤 국면이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경제 관련해서 TV 토론을 통해서 무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가 작심하고 여러 그 선거 국면을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저걸 통해서 스스로 논란의 핵심을 바꾼다. 저는 그런 선거 전략의 패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맞지 않나고 봅니다. 행보에 대한 분석 자체를 좀 우려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사람 중에 한 사람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대구 서문시장 유세에서 김문수를 외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윤 전 대통령과 친윤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는 이재명이 가져올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호구 소리 들으면서 나왔습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복귀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확실하게 절연해 주십시오. 어제 윤 대통령이 영화 본 거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할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저를 외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네,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청주 유세장에서 발언 수위가 상당히 거세졌습니다. 영화를 보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럴 거면 탈당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는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누구 선거 운동을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내 문제에 비판을 하면서 그래서 국민의힘 이런 문제를 해결하 대선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까지는 좋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말씀에 저를 외치지 말고 김문수를 외쳐달라는 얘기뿐이지 실제 후보를 돋보이게 하거나 후보에 대해서 내세우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에 김문수라는 이름이 없죠. 그리고 선대위와는 완전히 이 선을 긋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이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선거자문으로 등록해서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거 유세차에 올라가서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후보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다면 이게 김문수 후보를 위한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텐데 전혀 아니잖아요.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 정치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메시지도 당내 모든 세력에 비판하면서 대안은 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저를 연호하지 말고 김문수를 연호해 달라라는 그 면치레 정도 한 것뿐이지 한동훈 후보의 유세는 실제 김문수 후보를 위한 유세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 이제 이 선거가 너무 힘든 게 아니냐 이 지지율 차가 너무 나고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되겠느냐라는
이 자포자기 심정에 있던 지지층들을 투표에 나오게 하는 효과는 일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후보의 유세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중도층까지의 지지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마치 당내 제2의 후보인 것처럼 계속 부각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이슈에서 좀 사라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노린 유세이기 때문에 이게 김문수 후보에게는 큰 도움은 안 되는 유세인 것 같습니다.